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잘 아시다시피 오늘이 이제 개엄 1주년인데요. 정반대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내란 특검 그 기조를 더 이어가겠다. 그래서 한 내년 지방선까지는 확실하게 지금 내란 특검 체제로 또 가는 겁니다. 뭐 지금 정청래도 그러고요. 이재명이도 그러고 아예 뭐 대놓고 이거 이대로 넘어가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많은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문제가 누적이 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내란에만 매달리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이고, 내란에만 매달리는데 거기에 딱 단일 대우예요. 근데 우리 국민의힘은 뭐냐? 지금 찢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과해야 돼. 그래서 25명 실명이 전부 다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거기에 이제 3선, 4선, 그리고 초선, 재선, 이렇게 전부 골고루 포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별도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권영세, 오세훈이는 개인별로 사과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장동혁은요,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은 싸울 때다. 내가 4번 타자가 되겠다 그랬잖아요. 4번 타자가 뭡니까? 팀의 주전 선수 아닙니까? 이 공격에. 예. 이 공격이지 4번 타자가 방어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확실하게 싸우는데 지금 그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찢어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청년 당원들이 청년 단원들이 긴급 성명을 내놨습니다. 장동혁한테 더 이상 사과를 압박하지 말라. 2030. 자, 그래서 무려 3천여 명의 서명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이낸스 투데이에 이 칼럼니스트인 박대석, 이 칼럼니스트가 오늘 장문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박대석 칼럼 실명 칼럼인데요. 무너지는 내란물이 새 기둥 해서 아주 장문의 칼럼을 실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1주년을 맞이해서 인터뷰를 가졌네요. 그래서 일본 언론이 보는 우리 국내 정부 상당히 좀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계엄을 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국정이 마비됐기 때문에 계엄이 불가피했다. 그리고 이제 한미일 삼각관계,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의 인터뷰 내용을 요미우리 신문이 적고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서면으로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인터뷰 얘기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트루스데일리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트루스데일리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오늘 새벽에 국회의원회관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소방차 5대가 긴급 출동하는 사단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요 내용을요. 왜 레거시미디어에서는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네요. 예. 자, 그러면요, 우리 국민의힘 관련해서 지금 먼저 25명이 누구인지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25명의 명단, 초선, 재선 쫙 거기에 뭐 빠짐없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분들의 성명을 쭉 사과문에 올린 25명, 이름을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선도 있고, 재선도 있고, 삼선도 있고, 다 그래요. 자, 그래서 고동진, 권영진, 기억니은 순이네요. 그 다음에 김건,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재석, 김영동, 박정하, 박정훈, 배준영, 서범수,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용원, 이상휘, 이성권, 정현욱, 조은희, 진종호, 최웅두. 이 사람들 이름 제대로 들어온 사람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제대로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 입장과 취지와 정책과 전략을 이 언론에 나와서, 아니면 SNS 활동을 나와서 제대로 홍보하는 사람 봤어요? 여기 몇 명이나 되는지? 별로 못 봤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 25명이고요. 4선의 안철수, 3선의 김성원, 송석준, 신성범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말고서도요, 지금 권영세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별도로 개별. 예. 그 다음에 오세훈이도 지금 반성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러면 반성문 내용 이미 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반성문 내용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사과하는 건데, 이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사과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헌재 파면 존중, 비상계엄령 선포 사과, 이겁니다. 그리고 계엄 주도 세력과의 정치적인 단절, 단절. 그리고 민생정당과 정책정당으로서의 체질 개선, 그리고 재탕상 수준의
혁신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선에서는 안철수, 3선에서는 김성원, 신성범, 그리고 나머지는 재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비상개혁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 제가 뭐 워딩 바이 워딩으로 여러분께 평가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충분히 다 어디까지가 맞는 얘기고 공감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공감할 수 없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아시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부정,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 이게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내란으로 봐야 되겠죠. 법률적으로. 과연 그런데 6시간 사이에 6시간 길게 10시 반에서 4시 반까지 6시간 사이에 과연 자유민주주의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거를 갖다가 6시간 동안 계엄 조치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고 헌재의 탄핵 결정이 정당하라고 믿을 정도로 심각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인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요, 성격이 다 다르니까 한번 꿰뚫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권영세도 별도로 사과를 했어요. 야당의 입법 독재와 폭주가 아무리 심각했다 하더라도 계엄 선포를 결코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선택이다. 중진으로서 이를 막지 못한 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깊이 반성한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는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계엄과 내란과 탄핵, 이 계엄 일주일을 맞아서 지금 계엄 그 자체 6시간짜리, 그 다음에 이걸 내란으로 보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맞느냐, 지금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다고 봐요. 상당수 국민들이 계엄은 뭐 야당의 그 당시 야당이 민주당에서 뭐 예산도 다 잘라내고 맨날 같이 특검이나 하자고 그러고 이거 국정마비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리고 선거 부정 사태도 심각해 라고 한다 하더라도 계엄은 글쎄,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계엄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도 의견이 달라져요. 다 달라지는데 그게 바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게 내란이다. 왜? 25명의 입장문을 보면요, 곧 그게 내란이야. 계엄 이꼴 내란, 이 프레임이 등식화되어 있어요. 예, 계엄 이꼴 내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반헌법적, 헌법 짓밟고, 그렇죠? 반헌법적, 우연우위법적, 아주 좀 강도가 세잖아요. 예?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반헌법적, 반민주적, 자유민주적 부정, 이 6시간짜리. 그래서 이거는 결국 계엄 이꼴 내란 행태나, 그러니까 지금 탄핵한 것이 맞다, 이거 되잖아요. 탄핵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계엄은 좀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저도 뭐 계엄이라고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6시간짜리가 계엄이 곧 내란이자, 이 지점에 대해서는 저도 반신반의,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말이죠. 예. 왜냐하면 내란이라고 하려면 객관적으로 볼 때 뺏어야 할 권력이 있어야 돼. 내란이라는 게 뭐예요? 권력을 뺏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 기관의 권능을 무력화시켜야 돼. 근데 6시간 사이에 국가 기능이 무력화된 게 있어요? 만약에 국회가 무력화됐으면 해제 결의안을 만들 수 있겠어요? 선관위가 무력화됐으면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근무가 가능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언론 통제된 거 있습니까? 단 1시간 1분이라도? 언론 통제가 안 되니까 계속 방송된 거 아니에요. 24시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1분 딱 방송 중단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계엄은 좀 안 좋다. 계엄은 좀 그래. 이렇게 저도 생각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그 계엄이 곧 내란이다. 이 등식화되는 거. 이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예, 동의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지금 문영배는 주로 곽정근 얘기를 많이 들었다. 문영배가 뭐 메인 서버 까보기를 했어요? CCTV 하나를 봤어요? 안 봤잖아요. 증언만 딱 의존을 갖고 했는데 이 증언이 전부 가짜라는 게 이번 내란 재판을 통해서, 주기현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등문하게 된 거 아니에요.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과라고 하는 게 이미 사과를 여러 차례 했다는 점, 그리고 계엄 이콜 내란이라고 하는 등식에는 생각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에서 바로 사과를 또 한 번 하는 거가 무슨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사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미 여러 차례 했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사과를 한두 번 했습니까? 혁신을 한두 번 했어요? 혁신? 아니 저도 당시 자유한국당 혁신 2기 혁신 위원했다니까요. 저도 혁신에 저도 직접 참여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위원회가 없어서 혁신이 안 됐어요? 사과를 안 해서 사과가 안 됐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냐고. 그리고서 돌아온 게 뭐예요? 그리고서 돌아온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인 사과는 뭐냐? 사과는 정책을 통해서 해라. 왜? 말로 사과는 이미 충분히 표현이 됐다. 그걸 굳이 딱 계엄 1주년을 만들어서 여당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빠져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과에 반대한다는 것이지 사과 자체를 절대 하지 말라가 이미 했기 때문에 중원, 부원, 3원, 4원, 5원 사과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중도가 오냐 이 말이에요. 절대 안 한다. 정책과 전략, 본질적인 측면에서 정말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할 게 있으면 그거를 정책 전략에 녹여라. 이게 저의 주장인 거예요. 예. 기가 막히다. 자, 그리고 이제 친한 개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송석준, 좀 이미 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감스럽다. 머릿속에 사과한다. 유영원, 친한 게 핵심이잖아요. 마찬가지. 한지아, 이거 한동훈이 갖다 꽂은 인간들. 예. 김용태, 마찬가지. 다 우리가 다 아는 거.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사과에 과연 진정성은 관두고라도 그 사과의 진실된 정치적인 의미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장동희가 얘기하고 있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저는 거기에 방점을 쓰고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장동혁의 진단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소장파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소장파도 아니죠. 3선도 있고 4선도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 3천여 명이 긴급 성명을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동혁한테 더 이상 압박을 하지 말라 이렇게 성명을 내놨어요. 자, 이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SNS 뭉친 2030 청년들이 장동혁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2030 책임당원 지지자들 3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계엄 사과 강요는 가교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스레드 그리고 카카오톡을 나눈 이 성명이 되겠습니다. 3천여 명. 그래서 이 성명에서요. 일부 당내 세력이 지도부 판단을 무시한 채 언론을 동원한 공세적 발언으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훼손하고 있다. 이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포괄적인 공세에 동조하고 당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해당 행위다. 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당원들을 향해서 극우 프레임을 씌우거나 특정 종교 세력을 의미하는 당내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행위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 행동을 기억한 사람은 국민의힘 청년 책임당원 신모 씨인데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30 청년들은 당의 어떠한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에서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장동혁 지도부를 지키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우리는 보수 진영의 소수 세력이 아니라 주도 세력이며 미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첫째, 청년 당원들에 대한 극우 세력, 특정 종교 세력이라는 허위 프레임을 즉각 중단하라. 두 번째, 추경호 의원에 대한 정치 탄압을 강력히 저지하고 조은석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이재명 정부의 독재에 부역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세 번째,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당 지도부를 존중하고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런 행동은 정당 조직이나 외곽단체의 지원 없이 SNS를 통해 의견을 나누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집한 뉴미디어 연대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당 내외의 도전에 직면한 장동혁에게 강력한 외곽 지지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청년 당원들은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단합이다. 내부 총질을 즉시 중단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요미우리 신문가의 서면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인터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와 국가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다.
예. 자, 여기도 나오잖아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붕괴되고 국가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걸 살리려고 이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한 것이다. 주권자 국민에게 알리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획과는 다르다.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밝히고요. 특히 재임 기간 중 한일 관계 개선에 힘쓰는 것과 관련해서 한일 관계 발전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평화의 번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한미일 삼국협력 확대 추진에 큰 의미와 가치를 느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미우리 신문은요. 이 인터뷰를 실으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다시 정당화했다. 그러나 한국 여론은 지금 윤 대통령에게 냉담한 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들은요. 지금 한국 사회가 계엄 1주년을 받았지만은 통합되지 못한 채 분열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니치 신문은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1년이 됐는데 계엄령 직후에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한국 여론의 분단과 대립이 첨예화됐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 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계엄령 뒤처리와 관련해 한국의 여야는 사회 분단을 확산하는 원심력에 저항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여야가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 처벌을 놓고 대립하고 모두 강성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도층을 방치한 진보, 보수, 양극단의 대립은 1년이 지나도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내란에 대한 책임충이 강해지고 있고 이에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또 사설도 싣고 있어요. 아사히신문. 예. 사설에서는요. 한국 사회는 지금도 여전히 충격의 여파 속에 있고 책임충에 그치지 말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대 권력은 어때야 하는가. 보수와 진보가 격한 대립을 지속하는 정치가 민의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심화하기를 기대한다. 자, 그러면서요.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반복해서 주장했던 국민통합 실행이다. 남은 임기인 4년 반 동안 폭넓은 의견을 집약하고 수기를 거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민주화 이후 계엄이라는 이상사태는 수습됐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위기로 이어질 싹은 계속 존재한다. 민주주의를 흔드는 위험의 심각화는 일본을 포함한 세계적 과제가 되고 있다. 아주 좀 일본 언론의 이 지적 아주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 박대석 칼럼, 이거를 갖다가 지금 핵심을 먼저 자료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기둥이 무너진, 지금 탄핵의 새 기둥,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한덕수 증언, 그 다음에 곽종근 증언과 홍장한 메모, 이게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한덕수 증언, 국무회의 절차 위반했다는데 CCTV를 보니까 그게 아니야. 본인이 위증했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탄핵의 핵심 근거가 거짓이었다. 거짓 증언이었다는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곽중근 증언은 대통령이 의원들 체포하라고 명령 내렸어.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야. 왜? 통화기록상 시간 순서가 맞지를 않아요. 대통령 통화는 31분인데, 31분인데 12시 12월 4일. 자, 그런데 지금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금 공수여단장한테 12시 21분쯤에 한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측 증언했다?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예. 그 다음에 체포중용계 홍장한 메모. 지금 원본이 없어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 이틀 후에 기억으로 재작성했는데 문제점은 뭐냐? 국정원장에게 오버, 없음, 보고 후 번복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새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란 재판부 설치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예. 내란 재판부 설치하는 거. 예. 민주당 그 다음에 법조계. 지금 법조계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내란재판부 구성은 헌법, 헌재와 법무판사회의 추천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권 임만에 맞는 판사가 선별될 수밖에 없고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다. 예. 그 다음에 사건 배당, 특정 사건만 전남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은 무작의 배당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하는 것이고 그리고요,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헌법적 문제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그 무너지는 내란물이 새 기둥 딱 해서
지금 이제 박대석 칼럼이 이거를 잘 짚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호 영장 이 기각을 계기로 해서 법정에서 이제는 내란 서사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지금 이제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협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탄핵의 새 기둥이 이미 무너지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의 우의증. 예. 그래서 개헌 관련 문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국무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은 지금 CCTV를 봤더니 국무위원 11명이 모두 참석해서 문건을 돌려보며 회의를 진행한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요게 CCTV가.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법정에서 제가 헌재에서 위증했습니다. 라고 위증을 직접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정건 사령관의 증언 붕괴입니다. 증언이 붕괴된 거죠. 왜? 지금 헌재에서 곽종근이는요, 윤 대통령이 국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나 비화폰 통화 기록을 보면 곽 사령관이 예하 부대에 명령을 내는 시간이 12시 20분에서 30분 사이, 대통령이 통화는 12시 31분,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걸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홍장원의 코미디 같은 지렁이 메모. 예, 이거 원본도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염된 증거 위에서 세워진 탄핵 결정은 법률적으로 원천무효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란 프레임으로 공포 정치가 자행된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내란 특검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연장한다는 거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는 이거는 완전히 우연적 판결이 될 것이다. 예. 자, 그리고 비상계엄의 본질적 동기는 국가 마비에 대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법치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진실의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자. 이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이죠. 예. 그래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모두에 국회의원회관 7층에서 화재가 나갖고 소방차가 대거 새벽에 5대까지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원인은요, 아직까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항상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지금 전옥현 차장님도 오늘 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전옥현 차장님 같은 경우는 국정원 전 제1차장 아니셨겠습니까? 말 그대로 외교 안보의 스페셜리스트고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십니다. 특히 이 한일 간 지소미아 문제 관련되어서는 아주 높은 식견으로 인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객관적인 진실을 알려드리는 분이신데요.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이제 인사가 끝나시면 전옥현 차장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이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옥현 차장님과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황교안 대표를 격려드리고 그리고 응원과 지지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저희 전옥현 차장님이 황교안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장에 앰프 스피커가 도착하는 모습을 볼 때 오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무언가 분명히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는 확신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옥현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전옥현 차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외교 안보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지소미아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인데 저희 전옥현 차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소미아 이거 연기될까요? 아니면 파기가 될까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국민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 국민들의 우려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오늘 밤에 예정대로 종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근거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오늘 반도체 공장을 직접 갔어요. 반도체 공장을 가가지고 소부장 제도 이 도입한 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이 독립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갖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소부장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소재, 부품, 장비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한순간에 금방 내 국산화가 안 돼요. 아 그렇죠. 기술 이건 쌓아야죠. 기술 축적이 돼야 되고 또 기술 축적하더라도 이게 또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야말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추진해야 할 얘기인데 그 사이에 반도체 소재 부품 이렇게 한일 관계가 갈등 관계가 계속되고 또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바로 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소부장 제도가 만에 제대로 100%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4년, 5, 6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우리 반도체 산업이 입게 될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 제도를 역설하기 위해서 반도체 공장을 갔다. 이 얘기는 지소미아 연장 안 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찬 대표가 오늘 당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지소미아 협정 체결될 때가 바로 탄핵 국면일 때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는 정통성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일 간에 그렇게 교류하는 정보 양도 별로 없다. 그래서 이거 폐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근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소미아 문제가 단순히 한일 양국 간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 동맹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소미아 파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대로 지소미아 파기가 불러오게 될 그 후폭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아주 좋은 얘기인데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탄핵 국면이 돼서 체결됐든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약속한 협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국제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제법적 효력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그런 얘기를 한 건지 매우 의문이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이 지소미아 협정은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그런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니까 이것을 제대로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자. 그래서 이 미사일 핵 이런 위협을 제때에 적시에 대응하자. 이런 취지 때문에 지소미아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소미아를 체결하도록 그러한 안을 맨 먼저 꺼낸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미국은 우리하고는 동맹관계, 일본하고도 동맹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지소미아가 결국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체제를 이어주는 아주 단단한 축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가 없으면 이 한미일 안보 체제가 무너지고 한미 동맹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가상의 세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의 이런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협상하면서 뒤에서 계속해서 핵 미사일 그런 능력을 계속 고도화시켰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지소미아가 갖고 있는 이 정보적인 그 가치,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당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지소미아 협정으로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정보의 양이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보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도발 관련 징후, 정보, 첩보 단 한 건이 약간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정보의 100건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정보의 성격과 정보 공유의 그런 효율성, 실효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지소미아를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자유한국당 당내에도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 이 전문가 집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또 회의를 하고 오신 것으로 제가 전언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주제들이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 밤 0시가 되면 지소미아가 이제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폐기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집중적인 우리 국가안보위원회에서 회의를 했고, 그 회의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소미아 폐기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 그리고 각 부처 이 고위 관료들이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이러한 회의록 이런 것을 전부 우리 국민에게 공개를 해달라.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국회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어느 장관이 어느 관료가 반대를 했고 또 누가 찬성을 했는지 대충 다 그림은 그려져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잖아요. 엄중하잖아요. 그리고 지소미아가 갖고 있는 그런 상직성과 효율성이 굉장히 커요. 그만큼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지난번에 폐기 처리한다고 할 때는 김육은 차장이 나와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하면서 일개 차장급 인사가 나와서 국민한테 설명한다. 이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것은 최소한도 정의영 안보실장 그 아니면은 최고 적임자는 이 국가안보의 최고 사령관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문재인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NSC 회의도 주재하시고 또 그 결과를 우리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소미아는 단순한 안보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지소미아가 폐기됐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되거든요. 왜냐하면 안보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경제적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파기됐을 때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국 자본이 어떻게 이탈되는지 지금 현재도 주식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이탈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떤 후폭풍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해야 되고 대통령이 또 이 지소미아의 부작용을 어떤 형식으로 이거를 막아낼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그리고 우리 우방인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려하지 않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한미동맹이 균열되고 있다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외교안보의 전문가이신 아무래도 전 차장님께서는 보다 전문적인 설명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기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균열이 생긴 동맹 다시 복원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바늘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바늘을 이렇게 바늘 구멍에 실을 끼지 않고서는 살 수 없잖아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미 동맹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소미아가 필요하다. 이 지소미아는 정말 한순간이라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 김정은이가 하는 걸 도발을 보세요. 5월부터 지난 10월 초까지 12번에 거쳐서 20여 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SLBM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한미동맹의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삼각체제에 균열을 초래했는데 이 균열이 완전히 가셔지려면 정상적으로 일본도 수출 규제 조치를 빨리 이제 풀어야 됩니다. 예, 이러한 작업을 하려면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된 동맹과 이 협력 체제가 일어나려면 정부 혼자만은 지금은 될 수가 없어요. 왜? 한미일 3개국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공통의 안보 위협, 북중로의 안보 위협을 그렇죠. 같이 대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무모하게 지소미아를 폐기 조치를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의 조치에 관해서 일단 우리 정부가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 정부가 책임감 있게 또 능력 있게 이런 안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 강구할 것이냐 거기에 불안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또 국제사회의 우려는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가 않는다. 그 복귀로 왜냐하면 신뢰를 잃어버렸잖아요. 신뢰를 잃어버렸잖아요. 진짜 예. 거짓말장이가 돼버린 거 그렇죠. 아닙니까? 신뢰는 회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 지나서 지소미아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지소미아를 폐기 결정 처분한 현 정권의 안보관 또 전략관 특히 대북 전략, 대미 전략, 대일 전략 이런 거에 대한 불신은 그렇게 쉽게 아무나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우리 동맹국들은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지탄을 하겠지만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을 선택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도 신뢰가 많이 손상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손상된 동맹의 신뢰 회복하려면 정말 먼 길이 필요할 것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신의 한수를 시청하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분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지소미아 폐기 잘했다. 이게 한 50%가 약간 넘어요. 못했다는 것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바로 안보 포퓰리즘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니 안보를 어떻게 여론조사만 갖고 하느냐. 물론 여론조사가 필요한 하나의 장치일 수는 있어요. 수단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왜? 이번 여론조사 한국갤럽의 신뢰성이 과연 우리 국민한테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이것은 그만큼 이 안보를 문제마저도 이제 경제 문제, 복지 문제 이 포퓰리즘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보 문제까지 이제 포퓰리즘 수단으로 삼겠다. 이거는
안보를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처사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서초갑 당협위원장이고 국정원 전 1차장이셨던 우리 전옥현 차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전옥현의 안보정론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이제 반갑습니다. 예, 많이 좀 보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심야에도 다 봅니다. 우리 심. 감사합니다. 예.